편안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씀 잘 알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마음 관리가 항상 수월하지는 않았어요.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안정적인 직장이 없던 시기도 있었고요. 막상 그런 상황에 처하면 마음을 통제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구루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었다. 그래도 마음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다. 엄청난 부자들의 자문에 응하던 그녀가 평범한 내 감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 나는 계속 물어보았다. 해빙 신호등을 써보지도 못하고 빠져나가는 돈들이 있잖아요. 공과금과 세금, 집세, 아이 학원비. 이렇게 통장에서 자동으로 이체되는 것들이요. 이런 돈들이 훅 나가버리면 갑자기 너무 불안해져요. 아무리 애써도 여전히 불안하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질문을 하면서 얼마 전 신문에서 본 기사가 떠올랐다. 미국 전역에 거주하는 밀레니얼 세대 18세에서 34세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다. 설문 결과를 보면 그들도 단기적인 재정 문제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응답자의 63%가 예상치 못한 $500의 비용을 낼 때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고 59%가 학자금 대출을 갚는 것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괜찮은 직장을 구하지 못할까봐 염려된다고 한 사람이 78%,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두렵다고 말한 응답자는 전체의 74%였다. 그리고 설문 대상 중 79%가 은퇴한 뒤 돈이 부족할까봐 불안하다고 대답했다. 차분하게 듣던 서윤이 아이스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부드럽게 나를 바라보았다. 내 마음을 전적으로 이해한다는 표정이었다. 불안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마치 배가 파도에 흔들리는 것처럼요. 지금 단기적인 재정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면 실컷 불안해하셔도 돼요. 다만 중요한 것은 불안에 빠져 목표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부자로 향하는 항해를 하고 있어요. 목표 지점은 당연히 진짜 부자가 되는 것이죠. 항해하다 보면 때로는 배가 파도에 심하게 흔들릴 수도 있고 뱃멀미를 할 수도 있겠죠. 문제는 이러다 배가 난파하면 어쩌나 하고 불안에 굴복한다는 데 있어요. 배가 흔들리는 것도 항해의 일부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을 잠재우는 힘이 있었다. 마음에서 몰아치던 폭풍우가 가라앉는 것 같았다. 더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나머지 잘 가고 있는 배의 방향을 갑자기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발버둥을 칠수록 배를 암초에 부딪히게 하고 풍랑에 휩쓸리게 할 뿐 원래의 목적지와는 점점 멀어지게 돼요. 온 마음을 다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불안이 냄새 없는 가스처럼 스며들어 나를 침몰시킨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학교 4학년이 되던 해 나는 방송사에 지원했다. 가까스로 필기를 통과한 뒤 실기와 카메라 테스트를 받기로 한 날이었다. 리포트를 읽는 연습을 하는데 같은 실수가 계속 반복되었다.
긴장감이 엄습했다. 실전에 들어갔을 때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말이라도 더듬으면 큰일인데. 테스트 차례가 다가올수록 긴장감에 손과 발이 덜덜 떨려왔다. 내 이름이 호명되는 소리가 들리자 속이 메스꺼리고 심장이 조여오는 기분이었다. 스튜디오에 들어선 내 머리 위로 조명이 파바박 하고 켜졌다. 순간 눈앞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다.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아무리 애써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원고를 읽기 시작했을 때 나는 첫 번째 문장에서 말을 더듬고 말았다. 으악, 벌써부터 실수하다니.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미 불안이 나를 삼켜버린 후였다. 나는 한 문장에 한 번꼴로 더듬거렸고 마지막 문장은 제대로 읽지도 못했다. 스튜디오에서 걸어 나오는 나를 심사위원들이 비웃는 것만 같았다. 참담한 기분이었다. 이후 그 경험은 나에게 트라우마가 되었다. 마이크만 보여도 온몸이 덜덜 떨려왔기 때문이다. 다시 도전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힘들었다. 결국 TV에서 세상의 소식을 전달하는 기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접어야만 했다. 낙방한 경험을 말하며 기분이 가라앉으려는 찰나 서윤이 탁자 위에 놓인 내 손을 살짝 두드려 주었다. 그 손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불안해하셔도 괜찮아요. 자신의 감정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불안과 긴장은 암같이 도려내야 할 종양이 아니에요. 그건 선사시대부터 위험을 감지하기 위해서 인류가 본능적으로 키워온 방어 체계일 뿐이에요. 그녀의 설명이 이어졌다. 지금 흔들린다 해도 우리는 계속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요. 여전히 불안해요. 불안을 목적지에 도착하는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떨쳐내기 위해 과장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지요. 마음이 실컷 불안해하고 조바심을 내도록 두고 영혼이 이끄는 대로 편안함을 따라 행동하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행운을 끌어올 수 있어요. 조금 흔들린다 해도 괜찮다는 말이었다. 서윤의 말을 듣자 크게 안심이 되었다. 불안해도 헤빙을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 아닌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다면 마음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현대인들은 자신보다 타인에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많아요. 여가 시간에도 TV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데 감정을 낭비하곤 하죠.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면 필요 이상의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리기 쉬워져요. 아, 맞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나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목욕을 해도 좋고 잠시 눈을 감고 명상을 해도 좋아요. 책을 보며 자신의 마음을 돌아봐도 좋고요. 오직 자신을 돌보는데 약간의 시간을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사실 나 역시 힘든 하루의 끝에
습관적으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들여다보곤 했다. 핸드폰 속에는 나보다 행복한 사람들로 가득했다. 명품백과 구두에 값비싼 수입 패딩까지 갖춰 입은 친구. 이름도 못 들어본 태평양 섬에서 셀카를 찍어 올리는 동료. 아이들과 함께 해외에 나가 여유를 즐기는 다른 엄마들까지. 그런 모습을 볼수록 일과 육아에만 매달려 아둥바둥 살아가는 내가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다. 되돌아보면 쓸데없이 불안과 질투에 휘말려 부정적인 에너지만 키운 셈이었다. 고개를 끄덕이는 내 얼굴을 보고 서윤이 덧붙였다. 마치 운동과 휴식을 반복해야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죠. 우리 마음도 휴식을 통해 더 건강한 체질이 되는 법이거든요.